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남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하필이면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날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검찰은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일 때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해외 일정으로 청와대를 비울 때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에 고삐를 조이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김근혜의 프레스콕, 검찰의 묘한 타이밍입니다. 네, 검찰이 유재수 전 국장의 감찰 문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죠. 영장 심사는 26일 날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오늘 아침에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청바지에 단촐한 차림으로 오늘 오후에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검은색 외투에 이 단촐한 차림으로 나타나서 지금 경기도 우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를 찾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본인 역시도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면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은 뭐 그렇게 근심 걱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뭐 저희가 표정만 보고, 네, 표정만 보고 뭐 심경까지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담담한 표정으로 지금 면회를 하는 모습이 오늘 언론에 포착이 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발제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중일 때 동양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또 이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이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또 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뤄지는 중국으로 떠난 사이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검찰이 어떤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어떤 수사나 뭔가 조치를 취할 때가 주로 이 문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 있을 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검찰 입장에서도 좀 더 부담감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의 부담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 때문에 이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검찰 수사가 대통령 친인척 또는 측근과 관련된 수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내에 없을 때 주로 이렇게 중요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전례가 있나요? 네, 일단은 이게 뭐 대통령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확대 해석에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항상 하는 얘기가 수사는 생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바뀌는 거지 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은 이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여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또 조국 전 장관의 지지층, 뭐 특히 공지영 작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공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러는 건 결국 뉴스로 이걸 덮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로 문 대통령이 해외로 떠나는 것이 아무래도 북한이라던가 좀 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업무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 조 전 장관 관련한 영장 청구라던가 이런 뉴스들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국민소통수석실, 그러니까 홍보수석실 쪽에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결과 내용들이 많은 언론에 보도가 돼서 국민에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조국 수사에 다 묻히고 있어요.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조금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윤도한 수석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내놨잖아요.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이 이 문제를 검찰로 이첩할지 아니면은 자신들 선에서 감찰을 이제 끝내고 뭐 사표를 받는 선에서 금융위에 통보할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다. 그걸 왜 검찰에 가서 우리가 일일이 물어보고 해야 되느냐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다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청와대가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 결국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는데요. 결국 법조계에서는 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건데요.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제 사실 엄연히 이제 분리된 영역이죠. 그런데 청와대가 이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밝히면서 판단은 법원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이제 당시에 이거를 이제 인사 조치를 할지 법원 수사기관에 넘길지 이 부분은 엄연히 조국 이 민정수석실의 판단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조금 논점이 어긋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법조계에서는 이 공무원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문제가 있으니 사표를 받고 끝내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취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은 그냥 사표 밟지 말고 그 전에 징계 절차부터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무원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어서 사표 처리를 한 것 자체가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표 처리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 징계였다. 당시 판단으로서 지금 와서는 뭐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판단 착오에 의해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법원이 결정할 일이다. 근데 궁금한 것은요. 과거 정부에서 어땠는지도 저희가 좀 찾아봐야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영장부장판사가 압력으로 느껴가지고 영장을 기각하나요? 그런 일이 있나요? 저도 안 그래도 오늘 궁금해서 이제 판사 출신의 변호사분들께 이제 좀 전화를 돌려봤는데요. 이게 사실 이런 판사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이런 민감한 사건을 맡을 때는 아예 언론 보도를 보지 않는 이제 스타일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됐을 때 분명히 조금 어느 정도의 염두는 사람이라면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는 언론 보도를 좀 경계하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홍보수석 내지는 저런 언론 보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영장을 뭐 기각하든지 아니면은 뭐 발부를 하든지 이런 판사가 있다면 그분은 빨리 판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관련돼서 이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게 이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에 적시한 내용이잖아요.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검찰이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특감반에 대한 직권남용 그리고 이제 금융위에 대한 직권남용 등 이제 두 개의 범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검찰은 이제 감찰과 이 징계 무마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의 청탁이 개입된 정황을 다수 확보를 했고 관련 내용을 영장에 이제 적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실장, 천경덕 선임행정관 등 이제 친문 인사들을 조사를 했고요. 또 이제 친문 인사들을 통한 구명 청탁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친문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유로 뇌물 공무원에 대한 감찰과 징계, 수사 시스템을 마비시킨 사건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수사의 칼날은 바로 이 친문 인사들로까지 더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은 섣불리 칼을 빼든 검찰로서는 아주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국 전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는 26일 날 앞으로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찰을 중단하고 오히려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이라든지 부산경제부시장으로 오히려 승승장구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혐의가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안 될 수도 또 있지 않나 싶어요. 조국 전 장관이 비위 사실을 잘 몰랐다. 그러면 또 안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직권남용은 또 명확한 또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검찰이 얼마나 찾았느냐. 또 하나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자꾸 주장하는 것도 그걸로 빠져나가기 위한 그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예.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바로 입장을 저는 밝혀야지 순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거꾸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라는 분석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까지 구속해서 이렇게 부부가 구속이 되면은 좀 뭐랄까요? 그래서 오히려 구속 가능성이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부부가 구속된 사례는 분명히 있어요. 네, 있기는 예. 있지만 흔치 흔하진 않습니다. 않다. 네, 예.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웬만한 사건이 아니면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일로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예. 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없진 않습니다. 1982년에 거액의 어음 사기로 장영자 이철희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바가 있고요. 예. 99년에도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부인 주혜란 씨가 이 지방은행으로부터 각각 1억과 4억을 받은 혐의로 같이 구속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전례를 봤을 때 과연 조국 전 장관에게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뭐 판사가 여러 가지 점들을 아마 고민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4학년 진급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보도가 조선일보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달 말쯤인가요? 이제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 학생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이 임상의학 종합평가를 치렀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험에 대한 결과인데 이 시험이 이제 60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4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낙제를 해요. 근데 조 전 장관 딸 같은 경우에는 앞선 2차례 시험에서 이제 낙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이번에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내년에 4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보도고요. 또 4학년 과정을 마치면 내후년에는 의사 국가고시도 이제 치를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죠. 지난번에 시험 볼 때 조선일보 기자가 붙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예. 시험 보는 학생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론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어쨌든간에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뭐 이 딸은 열심히 공부를 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진중권 교수하고 이 장경욱 교수하고 계속 이제 SNS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최성해 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직인을 찍지 않은 그런 표창장과 관련된 공문이 또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진중권 교수는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꺼내기도 했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성해 총장은 그동안 이 자신의 직인을 사용해 승인한 바 없기 때문에 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최성해 총장을 대신해서 당시 부총장이 결재한 이 동양대 내부 공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당시 부총장의 경우에는 자신이 총장을 대신해서 결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외부인에 대한 수료증이나 상장 수여 등은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 동양대 행정처리 담당자가 실제로 이 최성해 총장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공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처리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의 직인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표창장이 위조됐다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짓기에는 무리수였다는 지적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라든지 최성해 총장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자기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짜집기 형태로 해서 위조했다라고 지금 보고선 구속영장도 청구했고 지금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나 저기 지금 날짜가 나옵니다만 2012년도 비슷한 시기에 황정규 당시 동양대 부총장이 전결로 표창장 직인을 쓸 수 있도록 한 것.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으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재판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게 이 총장의 직인이 없다라는 것에서 불거졌는데 지금 총장의 직인이 없는 다른 공문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검찰이 어떤 다른 증거를 확보했는지 이 등과 관련해서 재판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 이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총장의 이 직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결 처리가 돼 있는 이런 공문들
조사를 안 하고선 그러면은 그냥 최성해 총장 말만 믿고 기소한 건가요, 검찰이?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총장이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본인의 이름이 적힌 예. 공문을 들고 오니까 확인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당시에 동양대 표창장에 이 직인이 없었다면은 그 직인이 없이 표창장을 내줘도 된다라는 결재를 누가 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검찰이 이제 증거로 내야 하는 충분히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부 결재 공문 같은 경우에는 이 정경심 교수 측이 이제 본인의 유리한 증거로 변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 보입니다. 예. 어쨌거나 검찰로서는 굉장히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 와중에도 뭔가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 예.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예. 이 간단한 사법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이 지지자들이 사법이 아닌 정치 영역으로 이걸 가져가면서 정경심 교수는 이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예. 그렇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될 거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정 교수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 권력의 희생양인 양 제기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 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지지자들은 언젠가는 흩어질 것이고 군중은 개인으로 돌아가면 절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결국은 정치적 사랑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를 편드는 사람들 또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해하는 것 같은데 진중권 교수의 처사는 옳은 건가요? 발언이라든지 이런 저는 거. 뭐 말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 정경심 교수가 그 진중권 교수 입장에서는 뭐 예. 동양대를 그만뒀지만은 예. 그 위조한 거는 확실한데 그걸 좀 인정하고 했으면 저렇게 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닌데 예. 어떻게 보면은 정경심 교수를 지지하는 세력들 입장들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그냥 교수가 아니라 정치인이 돼버렸다. 예. 그래서 지금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가는데 그 정경심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신의 행동 책임지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지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적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지금 예. 공지영 작가도 지금 청와대나 이렇게 자꾸 많이 비호하잖아요. 비호하는데 예. 그게 오히려 그 부메랑이 돼서 반작용이 불어들 수도 있고 정경심 교수도 그런 면에서 좀 재판 과정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부인할 건 부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융통성 없이 모든 거를 다 부인하는 태도하면 양형에서 불리하지 않느냐 뭐 그런 시각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나 뭐 장경욱 교수라든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 표창장 문제와 관련해서 또 반대 논리를 펴시는 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